자, 3강 들어가겠습니다. 제3강. 자, 3강 파트는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판서를 하는데 위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판서하는데 거의 그냥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사이드 거는 이제 제가 그 체크를 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연적 특성으로 갑니다. 자, 자연적 특성의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게 부동성이죠.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많은 개념을 쓰겠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이런 말을 쓰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가장 잘 뜨는 게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바로 부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국지화라는 말을 쓰고요. 또 밑에 보면 지역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것은 부동성이고 물건마다 다른 건 개별성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울이 있고요. 우리가 인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국이 있고 시장마다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도 부동성인데, 자, 서울하고 인천은 틀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모나이오펜이 1,000원이다. 여기만 1,0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럼 인천에서 1,000원을 판매하는데, 자, 서울에서 2,000원 판매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돼서, 자, 인천이 만약에 모나이오펜이 초강급이다. 물량이 많이 남아돈다. 그럼 여기는 물량이 적어요. 초과수요입니다. 그럼 모나이오펜은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해서 그 1,000원이라는 가격이 균일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 국지화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국지화고, 물건마다 다른 건 개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자, 인천에 토지를 사려고 하면, 여기 직접 가서 장소에 임해야 됩니다. 자, 중개업소한테 그 좋은 땅 좀 있으면 갖고 와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장활동, 장소에 임해야 되고요. 자,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인천으로 가게 되면 정보활동을 다시 해야 되죠.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또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인접성이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거와 좀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벤츠라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옆에 있는 벤츠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인접성과도 관련이 돼요. 그 다음, 자, 모닝이 강남역에서는 비싼데 저기 산골로 간다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토지가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가 있으면은 옆에 공원이 들었으면 가치가 올라가죠.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 관련이 되는데, 자, 모닝은 벤츠 옆에 모닝이 있다고 해서 인접되어 있다는 말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계돼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가 판서한 거 위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굵은 글씨를 보시면은 국지화, 지역화, 국지정시장, 지역 분석, 임장활동, 외부 효과 나오면 꼭 부동성을 체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엄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책 나와 있는 거는 1번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럼 동산과의 공시 방법이 다르다. 동산, 자, 우리가 일단은 굵은 글씨 위주로. 자, 이 국지화, 지역화, 3번 국지적, 이런 게 나오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성 찍으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 임장활동, 외부 효과에 제가 체크했죠.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사이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1강 때 동산과 부동산을 봤을 때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그
뭐 7번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때 자, 우리가 쓰레기 매입 입장에 들어서게 되면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가 경제적 가가 된다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입지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자, 내가 주어진 용도가 있어. 상가 건물을 짓는데 어디 토지에다 하지? 뭐 내가 서울에다 갈까, 인천에다, 서울도 뭐 강남에다 갈까, 한국에다 할까? 그 입지론이라는 것은 부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이 있고, 부동산 가치가 위치 가치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제도적 규율이 대상이 된다. 규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앵야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규율하기 쉬운데 애가 막 기어다녀요. 규율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토지도 어떻습니까? 깐나라기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또 쉽죠. 그죠? 그래서 규율 대상, 자, 제도적인 규율 대상이 돼서 또 이 용도지역 지구제가 돼서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거와 이걸 묶는 거는 자, 아까 지역마다 다른 게 부분 시장별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부분 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이지 개별성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시장 세분화와 부분 시장이 개별성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성하고 묶어보겠습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은 자, 이거는 쟤는 지역마다 달랐는데 얘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그럼 어떤 게 뜨냐면 얘는 국지화 지역화라는 글씨가 떴잖아요. 얘는 개별화라는 글씨가 뜹니다. 개별화. 개별화. 다르죠. 그죠? 국지화 뜨면 부동, 개별화 뜨면 개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틀린 게 얘는 지역 분석인데 얘는 개별 분석이에요. 그래서 또 개별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킨다. 자, 이렇게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지화는 부동, 개별화는 개별성, 지역 분석은 부동, 개별성은 개별 분석. 근데 개별 분석과 개별화에 개별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개별만 들어가면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이렇게. 요거 이제 잘 나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 경쟁은 물건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다 똑같아요. 칠판주의가 1,000원이다. 동질하기 때문에 다 1,000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일물일가라는 자체가 완전 경제를 강조해서 자, 동일한 시장에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돼서 하나의 물건이 일물일가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나오면 이건 물건마다 다른 거잖아요. 개별성 찍어야지 뭐.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거.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화, 구체화. 그거 개별 분석을 필요성을 느낀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이 다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토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임장활동, 정보활동도 얘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또 개별성 때문에 됩니다. 정보활동이.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 하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기 때문에, 임장활동, 정보활동에서 이제 부동성과도 관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개별성도 관련이 되지만 부동성과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학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방식도 다 틀리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그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나왔었는데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위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연결시킬 게 인접성이에요. 예를 들어 셋이. 그래서 인접성은 미리 갔지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과 예비 효과는 인접성과 부동성이 연결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이 개별성에서 지금 제가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비대체성이라는 것은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강남 해커스 학원이 이 강남에 있는데, 강남의 토지는 다 똑같아요. 용도가. 근데 가격은 다릅니다. 왜? 자, 일물일가가 안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 대체가 안 되거든요. 물리적 대체.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은 자, 물리적으로 토지가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 지세 다 틀려요. 그죠? 물리적인 다 틀리죠. 물리적으로 이제 지형 지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인접성은 용도적 개념에서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용도와. 만약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나 똑같죠. 그러면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면의 대체.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헷갈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가 되니까, 토지는 우리가 감정평가 때, 요거 다음에 들어갈 거지만, 자, 감정평가 때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칠판 주기는 생산해서 1,000원이 생산비가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물건의 가격을 매겨요. 근데 토지는 조물주가 이 하나님께서 얼마 주고 토지를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인접성 때문에는 용도면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가 대상부동산이다. 여기가 사례다. 그럼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방식을 성립하게 됩니다. 비교 방식을 성립하는 것이 용도면의 대체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자, 29번지 땅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 땅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안 돼요. 근린상가 있어야 되니까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고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침범할 수 있으니까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죠. 경계 문제. 그래서 우리가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 기술적 관리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를 해야 되는 논리에, 개발 환수 논리에 근거가 되는데, 자, 만약에 정부가 29번지 개발을 해요. 정부가. 그럼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갑돌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개발했죠.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가 있죠. 불로소득입니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은,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토지와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 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 근거. 그 다음에 용도면의 대체 가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 여부가 192페이지 미리 예습을 해 본다면, 자, 넘기시면은 대체 여부라는 4번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191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되죠. 자, 뭐가 성립하지 못하더라. 법칙의 부적용. 성립할 수 없다. 그럼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디를 연결시킬 거냐면요. 일단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역마다 다르면 부동성, 물건마다 다르면 개별성,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구조가 연결시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판서한 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부중성하고 영속성만 남았습니다. 자, 그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 없고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출제가 된다는 자체가 아무리 중요하니까 두 가지 위주로 가시는데, 부중성하고 영속성은 표현이 틀린 거죠. 증가시킬 수 없는 거와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자체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부중성합니다. 부중성은 비생산성이라고 나와요. 생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자,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부중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다면 임농택, 임지, 농지, 택지가 있으면 절대 이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에는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한 건 이쪽 땅을 매립한 거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자, 요거랑 연결시킬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없던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도 전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죠. 용도적 공급이니까 용도의 다양성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잘 뜨는 게,
자,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물건을 만들어서 그 생산비가 얼마가 나와야지만 가격을 매기는 게 생산비 법칙인데 토지는 생산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 방식을.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거를 간평해서 배우세요.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가치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시장이 나타나요. 경쟁 시장.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지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파트에 우리가 토지 문제에서 토지가 정상지가 상승 이상으로 상승하는 지가고 문제가 발생해요. 토지 가격이 한정을 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땅을 올리는 게 집약화입니다. 자, 학교론에서는 조방화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 우리가 조방화, 개론은 안 뜹니다. 집약화가 다 떠요. 그래서 우리가 집약화다. 조방화가 아니다. 조방화하면 틀리다. 집약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요것만 잡으시면 되는데, 자, 부동성은 비생산성, 면적의 또 유한이라고도 하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수요자 경쟁을 발생시켜서 투기 유발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자, 우리가 이 공급이 완전 비탈화 쪽이다. 자, 요거. 그건 공급이 완전 비탈화 쪽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 여기서 연습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이 완전 비탈화 쪽이라는 것은 공급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늘릴 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 수직이라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그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 보면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향한다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미리 수용급에서 배울 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가 상승이 근본적이고 집약화라는 단어. 토지 공개념. 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해서 공익 개념을 강조하게 되죠. 자, 토지는 여기 쓰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론 지하이기 때문에 야, 너 두 자료만 써. 공익 개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부족한 지하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유한하고요. 면적이 유한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고요. 자,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채용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도 최유효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니까 상가 건물을 줘야겠죠. 근데 부중성도 채용과 또 관련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우리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자, 얼마든지 어때요? 이 자연물은 무한하여 소유욕이 안 생겨요. 근데 토지는요, 유한합니다.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그죠? 그래서 부중성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으로 가셔서 영속성 내용과 이제 예외를 비교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럼 영속성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소멸성도 되는데 보통 얘가 잘 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 지금 아직은 자연적 특성하고 있어요. 물리적. 물리적으로 만약에 지금 50제곱미터의 토지 면적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10년이 지나서. 그럼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되면 표면이 슬러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가 외부로서에 대한 기능이 상실될 수 있고요. 이 토지의 기능이.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본 어떻습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성 때문에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에 공동면제가 들었으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도 가능한데 자,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토지는 경제적이나 기능적 감가는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가능하다. 그럼 안 되는 건 뭐니? 물리적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럼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니까 남한테 물리적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나눠집니다. 내가 물건을 가서 팔 수도 있고요. 소유권이 생기고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사용하면 또 임대를 받죠. 이익이 분리된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빵은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을 빌리지 못하지만 토지는 오래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하고, 자, 우리가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죠. 남을 빌려주니까. 주택 전세 시장 토지가 있는데 자동차, 주택, 토지에서 토지가 제일 오래 가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건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인간도 연령이 이제 수명이 자꾸 길어지면 노후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죠. 장기적 배려. 그래서 장기나 장래를 또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해서 미래의 수익을 갖고 따져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 또 관리를 잘해야 돼. 응? 지금 실나이가 40세인데 관리를 못해서 60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관리해서 한 30대로 가야지. 관리를 또 의미를 크게 하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감가상각이 안 된다. 근데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경제적, 기능적 감가는 가능하고, 자,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장기적 배려 이런 거 나오면 영속성 찍으셔야 됩니다. 자, 물리적 감가 적용을 배제시킨다. 그 다음에 소유과 이용이 분리된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7회 때 나왔죠. 이따 가서 토지를 내가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 또 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지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대가. 그 다음에 처분은 양도 차익이죠. 자본이득. 그럼 토지가 오래가기 때문에 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자, 지금 토지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거래를 미룰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얘기는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도 영속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자산의 가치 보존 수단으로 사용된다. 자, 우리가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셉니다. 투자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장기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토지 한원율과 자본 수익률은 나중에 이제 토지는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냥 그때 가서 보시고요. 담보 유용성을 증대시킨다. 자,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담보 가치에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는 누가 토지를 훔쳐갑니까? 자, 뉴스에서 주택 돈 안 냈다.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담보 가치가 안정하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영속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토지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 가치로 잡아놨는데 지점장이 지금 100평인데 자, 한 1년 지나니까 10평밖에 안 남았어. 환장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빌려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이드로 가세요, 사이드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아까 좌측의 완전 비트라쪽이라는 것이 가격 상승에 못 눌린다는 것은 부중성입니다. 근데 가격을 하락시키더라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영속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완전 비트라쪽은 부중성이고 하락에 대한 완전 비트라쪽은 영속성인데 여기까지 뭐 또 터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거의 굵은 글씨 위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했는데 특히 이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6번에 보시면 영속성. 요게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자, 4번. 자, 칠판 중에는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되면 다시 재생산, 우리가 어떻습니까? 칠판 중에 생산이 되지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생산을 못 해요. 재생산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 자, 건물도 어떻게 돼요? 소모가 되고 감가가 되니까 재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재생산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영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191페이지 이제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자, 이거는 자, 칠판 중에는 생산비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부중성 때문에 그런데 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밑에 자, 어떻습니까?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영속성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일물가가 안 된다는 건 개별성,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영속성, 부중성,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건 영속성인데 특히 재생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소모라는 전제가 나오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속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가 붙으면은 영속성이에요. 그냥 생산하는 것은 부중성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가실 게 오른쪽에 용도의 다양성 아까 요거 중요했죠.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이제 이따가 제가 입지 파트니까 이 뒤쪽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유형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체유형은 이제 부중성과도 관련해서 체유형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경제적 공급이 이거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가격 다운설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전에 가격은 하나나 가치는 무수히 많죠.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어떤 용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자,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참고적으로. 잘 안 뜹니다, 이거는. 자, 토지는 병합하고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필하게 되면 또 적정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에 따라 토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합치면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잘 못 합치면 토지 가치가 떨어지죠. 주거지도 단독 연립 아파트가 있으니까 용도에 상당히 지원한다 그냥 가지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공제라는 건 그냥 보세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를 합필하게 되면은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이 합치는 걸 프로테이지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더라. 자, 특정 가격 개념의 제시는 만약에 토지가 있다면 자, A 토지와 B 토지가 1억씩이더라. 합치면 3억 되더라. 이렇게 특정 가격으로 우리가 또 그 개념으로 이 병합 분할이 가능하더라. 자, 또 분할하게 되면 세필화 할 수 있잖아요. 또 토지를 더. 병합 분할은 이제 행정규적 수반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규제 수단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이제 그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얘가 후천적이고 자연적이 불변적이면 가변적이죠. 고가성은 좀 나와요. 비쌉니다.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게 추제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도덕중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융통에는 금융의 제도가 필요하죠. 고가성이니까 돈을 빌려야 되죠. 그 다음 밑에 내구성이라는 건 효용이 장기적으로 간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한다고 우리가 배우실 거거든요. 내구성 때문에 그렇고요. 일이 오래 가니까. 자, 그래서 뭐 소유 측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하는 뭐 점유 형태의 결정이 되고, 자, 나온 다음 뭐 보유기한 중 유지 관리도 해야 되지만 4번 정도 체크하세요.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건물도 주택 재고 시장이 또 구분되거든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그냥 장기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건 오래 가니까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도 있더라. 그냥 그렇게 사이드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내구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출제가 됐지만 그때 당시 뭐 나왔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재고 시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또 내구성과 연관되더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넘겨 보시면은 우리가 위치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인데, 자, 이건 제가 이 토지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
부동산의 속성에서 위치 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영속성의 절대량 감소를 못한다. 틀리죠. 표현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나 의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이제 뭐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강가는 발생하지 않는데 위치 가변성 부동성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부동산 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강가되죠. 병적 강가는 인정되더라. 또 기능적 강가는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자 이것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쪽에서 190페이지에 부동성에 뭐가 있었냐면 입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용도 다양성에 적지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 요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본질,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위치의 가변성은 또 감정평가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경행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묶어서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그냥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부동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럼 우리가 입지론이라는 거와 적지론에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을 대라. 자, 출제 빈도는 높질 않아요. 각각 얘는 부동성이 있었고 용도의 다양성이 있었죠. 자, 입지론은 내가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아니, 상가 건물을 우리가 용도는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부지 하지? 어떤 부지가 낫지? 라고 한다는 것은 부지 선정이에요. 부동성입니다. 왜?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부지예요. 내가 강남역에 땅을 샀어. 그럼 어떤 용도로 쓰지? 어떤 용도가 적당하지? 그럼 당연히 상업용도 써야겠죠.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암기하기 힘드시면 자, 입지론에 비읍 들어가잖아요. 부지를 선정하고 부동성이다. 자, 적지론은 야, 너 거기에다가 어떤 용도로 적용하는 게 좋니?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제 빈도는 낮아요. 그래서 제가 꼭 그 필기한 거와 중점을 둔 곳 위주로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3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강은 자, 부동산의 본질. 그렇게 문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토지의 특성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본질로 가도록 하죠.